안녕하세요. 송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육 수업을 하게 된 새로운 체육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이형관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선생님은 2학년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운동부가 있죠. 역도부를 맡게 됐고, 그리고 우리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축구반, 스포츠클럽 축구반, 방과후 학교, 토요일 날도 나와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할 겁니다. 선생님 송강중학교에 올 때 송강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또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또 잘생기고 이쁜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학생들인지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지금 사진을 올려주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수업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알려줄게요. 일단 좀 무거운 얘기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서와 예절입니다. 질서, 예절.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체육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고 또 즐길 줄 알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절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예의, 친구들에 대한 예의, 상대 팀 선수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우리 팀 동료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례로 선생님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 별명은 아니고 별명은 아닌데 일부 선생님한테 많이 지도받았던 여학생들은 이지랄이라고 했어요. 이지랄. 선생님 이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지랄. 아, 이지랄이다. 이지랄로 왔다. 또 이지랄이 지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학생들 나쁜 학생들은 아닌데 체육복 안 입고 오고 줄 안 서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화장, 응? 수업 시간에 과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선생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을 할 때 그냥 눈 감아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래. 그냥 꼭 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벌을 줘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체육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질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체육복을 잘 입고 와야 되겠죠.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스링크장에 축구화를 신고 가면 안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슬리퍼가 있어도 장례식장에 신고 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학교에 올 때는 우리가 교복을 입도록 돼 있고, 체육 수업 시간에 나올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게 돼 있어요. 개인 운동복을 입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학교에는 또 학교에서 입어야 되는 운동복, 체육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체육복을 꼭 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절. 예절은 사실 이영관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잘 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걸 직접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뭐, 내가 옆에 있는데 기침.
내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아니면 우리 그 학교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급식실에서 여러분들 음식 해주시는 조리원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또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서 꼭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줘야 돼요. 요것만 잘 지키면 아까 말했다시피 수업을 아주 1년 동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업의 목표예요. 뭐 1시간 1시간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체육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데, 첫 번째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이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빠지다 보면 점점 그 뭐랄까 자신도 계속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도태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재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최대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학교에서 배운 이런 신체활동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재미있는 활동들을 골라서 재미있게 수업을 할 테지만, 현재 재미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학교에서 뭔가 체육 시간에 배웠던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헬스, 그 기구를 다루는 걸 만약에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배워서 여러분이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뭐 대학교 가서 살을 빼고 싶다거나 근육을 만들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토대로 헬스장에 가서 기본적인 운동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운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또 뭐 안전, 심폐소생술, 뭐 응급처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얼핏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급 상황의 대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지식을 나중에 꼭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대충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했을 텐데, 이번 1학기 때 수업 시간에, 체육 수업 시간에 수업하게 될 종목들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일단 이렇게 5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 등교를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 실제로 이제 실기 수업을 할 텐데, 만약에 등교가 많이 늦어진다면 종목은 몇 가지는 2학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여러분들 4월 중에 등교한다고 봤을 때 이 5가지를 다 할 생각입니다. 먼저 줄넘기. 송강중학교는 줄넘기 인증제가 있더라고요. 줄넘기 인증제는 여기 자료가 없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넘기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앞으로 줄넘기, 뒤로 줄넘기, 엇갈아뛰기, 그 다음에 2단 뛰기 이런 것들을 좀 혹시나 연습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해두는 게 좋겠죠. 근데 나중에 줄넘기 수업은 만약에 온라인 그 수업 기간이 길어진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영상도 보여주고 연습하는 방법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줄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풋살. 자, 풋살 남학생들은 대부분 풋살 뭔지 알죠? 여학생들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축구예요. 축구인데 미니 축구, 그리고 작은 축구죠. 경기 인원이 한 5명에서 6명.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적은 인원이 작은 공을 가지고 하는 축구 경기가 풋살입니다. 그래서
풋살 수업을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 팀의 경기 성적, 이긴 팀, 진 팀, 그리고 우리 팀에 내가 얼마나 공헌했는지, 뭐 득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헌이 있겠죠. 어시스트, 뭐 수비를 잘 해냈다든가 그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캠핑. 송강중학교에는 체육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육실에서 텐트 설치, 그리고 텐트 해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포스터나 표 만들기, 안전이나 뭐 환경 보호 같은 거, 그런 주제로 이런 것들을 팀 과제로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표현 포트폴리오. 이제 우리 그 체육교육과정에 여러분들이 표현 활동을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무용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들을 수업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자료를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 그 동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전통 표현 활동과 현대 표현 활동에 뭐 해당되는 신체 활동들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다음 학생 건강체력평가, 팝스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고 1학년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2학년 팝스 종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50m 달리기,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그 다음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한 왕복 달리기, 셔틀런. 그 다음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악력 검사, 악력기가 있어요. 그거를 꽉 쥐면은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인바디 검사. 인바디 검사는 신체 조성, 체지방률, 체지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 신체의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답답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뭐 각종 홈트레이닝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건강체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좀 여러분 스스로 선별해서 집에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 수업 종목 이해했죠? 이해 못한 친구들은 동영상을 돌려보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기존에 선생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했던 과제가 있어요. 제시했던 과제가 있어요. 운동일지 작성입니다. 아마 송강준 학생들이 지금 과제를 굉장히 다른 과목 보니까 잘 제출을 했던데, 집에서 이 과제를 열심히 해본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작성을 하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먼저 설명을 해주면, 그때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던 그 양식 그대로예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표지에 이름을 쓰라고 했고, 그 다음 운동의 목표. 자, 운동의 목표는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죠. 운동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뭐 공부의 목표,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건강해지겠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만들 건데 근육량을 몇 퍼센트로 하고 체지방률을 어디까지 줄여보겠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실현 가능한 목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여러분도.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도 없고 노력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다음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내가 한 달에 1kg씩 빼서 1년 동안, 한 달에 1kg씩 꾸준히 빼서 1년 동안 10kg 정도를 한번 감량해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놓은 거 보면 정상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kg를 감량하고 체지방률은 줄인다. 3kg 정도는 내가 여기 적혀있는 학생이 60kg라고 하면 3kg를 감량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 BMI 지수는 여기 옆에 적어놨었는데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비만의 척도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비만하다, 비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요즘에는 BMI 지수를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의 팝스 종목으로 들어있던 인바디 검사가 더 좀 정확한 비만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선 여러분들의 그 건강 기록부에는 아직까지 BMI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MI 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BMI 지수는 체중을 키로 나누는 겁니다. 키는 미터 단위,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 그래서 60kg 여기 예를 든 이 친구가 60kg인데 키가 170이면 미터로 하면 1.7이죠. 1.7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60kg를 1.7의 제곱으로 나누면 20.76이 나오는데 20.76은 정상범위입니다. 18.5부터 22.9까지 정상, 뭐 과체중, 그 다음 비만, 고도비만으로 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옛날에 많이 쓰던 지수예요. 그래서 체중이 좀 더 나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거나 꼭 비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BMI가 낮아도 체지방이 많은 사람도 있고 BMI가 높아도 체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냥 참고하는 수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근육량, 체지방률 이런 것들은 인바디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인바디 검사는 학교에서 다 할 거지만 뭐 동네 보건소나 이런 데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면 가서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인바디 기계에서는 기초대사량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총 필요대사량 이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선생님이 설명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막 글로 적어놨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1600kcal인 사람은 이 사람 가만히 누워 있어도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도 숨만 쉬면 사용하는 칼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만 쉬고 살지 않잖아요. 뭐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컴퓨터 없지? 네. 그 잠깐 다시 잠깐 선생님 얘기 좀 하느라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 총 필요대사량은 여러분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말하는데 뭐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기관, 다른 사람들은 뭐 활동 대사량 아니면 일상생활 대사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특별한 활동 혹은 운동 이외에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1시간씩 조깅을 뛴다고 그게 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 그건 운동으로 가야 되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 도와서 걸레질, 빨래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분명히 열량 소모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통학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뭐 학원을 여러 군 학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 아니면 그냥 항상 주변에 뭐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분명히 평소에 쓰는 칼로리가 많지만 그걸 또 운동으로 보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는 그냥 400kcal 보통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잡았는데 뭐 내가 활동량이 많다 하면 여기다가 1600에다가 한 600, 800 더해서 그 정도 수치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총 필요 대사량이 오늘 내 열량의 추가 혹은 감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도달 정도 이런 거는 뭐 내가 목표한 이 운동일지 작성의 목표 기간 한 달이나 뭐 2주일 이런 기간이 지났을 때 내 목표 달성에 스스로 만족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 이 양식은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 전에 학교에서도 이거 수행평가로 한 달 동안 작성을 시켰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을 잘 했고 본인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방향을 알게 됐다. 뭐 그 정도. 지금 살이 빠졌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줬으면 됐고, 작성 기간은 이때 선생님이 정해줬었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해도 좋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양식을 계속 작성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안 하지만, 음, 음. 나중에 이제 계약해서 혹시 뭐 비가 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밖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체육실이나 아니면 교실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의 운동 일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 일지 작성 예시, 뭐 아침에 3월 몇째 주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섭취는 먹은 거, 소비는 운동한 거, 요거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아이스크림, 돼지바란 아이스크림 있죠. 아니면 허쉬 초콜릿 우유 이런 거는 기성품이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다 열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 그 껍질에, 아이스크림 껍질, 아니면 껍질에, 우유 꽉이죠. 거기 보면 열량이 다 적혀 있어요. 혹시 안 적혀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짜장면, 뭐 이런 것들도 짜장면, 제가 알기로 보통은 700kcal, 꽃배기는 보통 한 900이나 1000kcal 잡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르겠죠. 만들 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 열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식, 마찬가지 펩시콜라 다 적혀 있을 거고, 햄버거, 맥도날드, 맘스터치 가면 다 적혀 있죠. 몇 킬로칼로리인지. 그리고 삼겹살도 1인분에 대충 몇 킬로칼로리인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치킨 마찬가지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고, 대부분 또 큰 프랜차이즈 치킨들은 다 열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튀김소도 마찬가지 표시되어 있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 지금 이런 거예요. 일반식, 일반식. 같은 일반식인데 열량이 적고 많죠. 이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일반식을 먹는데 고기를 안 먹어. 채식주의자야. 그리고 막 두부, 계란 흰자, 막 이런 열량이 적은 단백질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치면 그 사람은 같이 배부르게 먹어 같은 양을 먹어도 이 정도 열량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데 막 삼겹살, 돼지, 뭐 소 등심 막 이런 치킨 그런 것들이 일반 반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열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먹은 양이나 아니면 반찬의 종류를 생각해서 스스로 적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 운동 소비 칼로리 요건 좀 되게 애매한데 사실 본인의 체중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이제 여기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선생님 예시를 스포츠는 넣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좀 어렵고 스포츠를 예를 들면 배드민턴 소비 열량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소비 칼로리라고 검색해야 되나? 여기 있네. 배드민턴 1시간에 630kcal. 자, 이게 배드민턴 1시간 쳐서 630kcal면 3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고 왔으면 2000kcal 정도 소모를 해야 1900kcal 정도 소모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수치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라고 해야 되나? 1시간 동안 계속 배드민턴을 친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배드민턴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운동을 하러 가면 한 10분 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10분 치는 동안에도 대기한 중간에 공이 떨어지면 죽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열량을 소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밖에 안 봤지만 어떤 데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어떤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축구를 예를 들게요. 축구하러 갔을 때 움직임이 다른 친구보다 굉장히 많아. 운동을 하고 나면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고 땀이 옷을 다 적셔서
위에 입은 티셔츠를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뭐 1시간을 해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 400kcal 정도 소모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고 내가 했던 운동량 그리고 나의 체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적으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 총 필요 대사량은 2000kcal.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기초 대사량에서 나의 활동 대사량을 더해서 요 계산해낸 2000kcal 이게 기준이 될 거고, 섭취 칼로리는 내가 먹은 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소비 칼로리는 2000kcal에서 오늘 내가 따로 운동을 해서 쓴 열량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 있는 이 친구는 보면 일주일 내내 열량을 감소시킨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하루 200kcal씩 오버됐어. 그럼 이거를 또 막 살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킬로칼로리 오버됐으면 1kg가 찐다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에 있던 이런 수치들에서 이미 정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더 먹었다고 해서 더 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지금 이런 정도의 그 표시가 되는 운동 일지가 한 달 동안 작성이 됐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마이너스는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플러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치킨 이런 거 먹어가지고 어떤 날은 막 1000kcal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오버됐었고, 그리고 또 어제는 삼겹살 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막 또 저녁 식사도 몇 분에 먹었는지도까지 생각을 하면 밤늦게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치 데이터가 누적이 됐을 때 아, 내가 식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음 달 운동 목표는 운동을 좀 어떤 운동을 더 해보고, 그리고 식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치킨을 먹어야지. 고기 종류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않아야지. 그런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달 운동 일지 작성하고 또 잘된 점, 좀 잘못된 점 보완해서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지. 막 내가 이번 주에 2800kcal 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운동 일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본 수업으로 돌아와서 학생 건강 체력 검사, 여러분 팝스 안내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자, 학생 건강 체력 검사,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라고도 하고,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했더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냥 체력장이었고, 해마다 막 누적된 데이터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그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저하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 여러분들보다 사실 더 나이 많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그 정도 나이의 친구들이 굉장히 그 체력 저하가 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의 체력이 이래서 되겠냐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체력 그 측정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생 건강 체력 검사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체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팝스 건강 체력 검사의 체력 요소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력의 개념. 체력이란 직업 활동과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일상 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활동 능력이다. 체력의 정의는 뭐 기관마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활기차게 올바르게 이런 다른 표현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럼 체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체력에는 PPT가 갑자기 옆에 켜졌네. 체력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건강 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체력입니다.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체력이라 여기 말 그대로 건강하기 위한 체력. 그럼 운동 체력은 반대로 뭐냐? 스포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한 체력, 건강하기 위한 체력 두 가지가 구분되겠죠. 그래서 건강 체력에는 이렇게 보통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여기 빠져 있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일단 유연성.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유연한 사람보다 좀 사고의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 체지방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강 체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력. 그래서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운동 체력은 뭐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각각의 개념은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 체력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그 건강 체력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신체 기능이 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발력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뒤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순발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력, 순간적으로 한 번에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내가 가진 힘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능력인데 이 순발력은 반드시 근력을 동반합니다. 근력이 높은 사람은 순발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점프력이 순발력과 관련이 가장 높은데 점프력이 가장 높은 운동선수는 어느 종목의 운동선수냐?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분명 맞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 역도 선수들이 가장 높이 뛴다고 합니다. 되게 의외죠. 몰랐던 친구들은. 아니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더 높이 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이 뛰지만 역도 선수들이 그 하체의 근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역도라는 종목 자체가 근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순발력, 역기를 빨리 들어올리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이 그 점프하는 동작을 유튜브로 찾아보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한번 이 수업 끝나고 궁금한 친구들은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 체력들은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건강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건강 체력, 운동 체력의 개념을 좀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누어지고 건강 체력은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였구나. 요 2개가 구분되어 있어. 근데 아까 4개더라고요. 혼자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 요 5가지 건강 체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사실 근력과 근지구력은 달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포함해서 근력 및 근지구력 평가 요 5가지 중에 고르는데 그럼 자 질문 이 3가지 중에 팔굽혀펴기 평가, 악력 평가, 윗몸 말아올리기는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근력 평가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나머지 2개는 근지구력 평가입니다. 자, 정답 정했나요? 정답은 악력입니다. 악력. 자, 근력과 근지구력의 차이는 근력은 한 번에 내가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악력기를 잡고 주먹을 꽉 져서 내가 최대로 냈던 힘을 측정하는 게 악력 측정이기 때문에 악력은 팔의 근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지구력은 그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면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반복을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팔굽혀펴기 몇 개를 하는지
윗몸 말아올리기 몇 개를 하는지, 뭐 아니면 턱걸이, 스쿼트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근지구력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겠죠, 두 가지. 그 다음 심폐지구력, 내 심장과 폐가 얼마나 지구력 있게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 우리 이번에 평가하는 종목이죠. 그 다음 오래 달리기, 걷기, 뭐 이런 것들 심폐지구력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 유연성, 얼마나 내 그 몸이, 이 유연성은 다음 시간에 또 수업 내용으로 다뤄질 텐데, 내 관절이 얼마나 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말합니다. 유연한 사람은 더 큰 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더 작은 범위를 움직이겠죠. 그러면 큰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보다 다칠 확률이 적은 거예요. 이 둘의 그 사이에 있는 범위만큼 관절이 움직여졌을 때 유연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다칠 거고,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평소에 움직이던 범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하체, 다리 뒤쪽 햄스트링근과 허리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 신체 조성은 BMI로도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체지방률 검사를 할 겁니다. 인바디 기계로. 먼저 운동 자, 그 체력부터 다음 알아볼까요? 운동 체력. 운동 운동 체력의 체력 수도 없이 종류에는 많아. 이거 말고도 순발력, 협응성, 민첩성, 평형성 있네. 평형성, 반응시간, 스피드가 있습니다. 반응 시간. 순발력은 여러 순간적으로 가지 더 큰 있습니다. 힘을 근데 발휘하는 능력이고,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이 스포츠 PPT 기술에는 띄워진 포환 체력 던지기, 요소만 높이 보면 뛰기 등이 순발력 아까 있습니다. 말했죠. 높이 뛰기가 협응성은 두 가장 가지 이상의 대표적인 신체 움직임을 역도 효율적으로 순발력 조절하고 운동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민첩성은 착각하는 빠르게 게, 운동을 반응하여 좋아하는 학생들 움직이거나 많이 착각을 방향을 하더라고요. 바꾸는 능력으로 순발력과 축구나 민첩성은 농구에서의 달라요. 방향 그쵸? 전환에서 필요로 여러분들이 합니다. 대부분 평형성은 신체 자세를 안정되게 빨리빨리 잘 유지할 수 움직이는 있는 친구들한테 능력입니다. 너 순발력 반응 좋다 이렇게 시간이란 얘기를 하는데, 신호나 그건 자극에 순발력이 아니에요. 신체가 빨리빨리 반응하는 움직이는 시간으로 능력은 단거리 달리기 민첩성입니다. 선수가 신호총이 민첩성이 울리자마자 출발하는 좌우로 것은 방향 전환을 반응 빨리 시간이 하는 빠른 능력.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갔다가 저기 스피드는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신체를 움직이는 짧은 사람은 시간에 민첩성이 빨리 좋은 거고, 이동하는 순발력이 좋은 능력입니다. 사람은 자, 내가 가진 이제 힘을 한 오른쪽의 번에 팔과 운동 폭발적으로 체력의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거예요. 알맞게 공을 짝지어 보세요. 멀리 던진다든가, 한 번에 힘을 모았다가 제자리에서 멀리 뛴다든가, 뭐 창을 멀리 던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점프를 높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순발력이 좋다는 증거겠죠. 그 다음에 협응성. 협응성은 두 가지 이상의 신체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다리가 따로 노는 사람, 팔다리가 조화롭게 이렇게 좀 운동을 할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좀 조화롭게 움직이는 사람 협응성이 좋은 거고, 팔 따로, 몸 따로, 발 따로, 또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이렇게 약간 엇박자나는 친구들은 협응성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일단 평형성. 평형성은 알겠죠? 균형 감각. 균형 감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축구, 뭐 대부분의 운동이 다 중요하지만 축구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평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목 한쪽 다리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 반응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거리 신호총 울리자마자 얼마나 빨리 튀어나가는지. 그다음 스피드, 단거리 달리기. 그러니까 직접 보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지금 헷갈리는 개념은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예요. 그쵸? 세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순발력과 민첩성의 차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순발력은 한 번에 가진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민첩성은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그 정해진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좌우로 방향, 축구 선수가 좌우로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했어. 민첩성이 좋은 거예요. 이제 수비가 없는 방향을 정했어. 그쪽으로 빠르게 음바페처럼, 그 프랑스 음바페처럼 빠르게 돌파를 했다면 스피드가 좋은 거죠. 그렇죠. 메시는 방향 전환이 빠르고 음바페는 스피드가 좋은 거죠. 뭐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뭐 건강체력 검사는 이 5가지 필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그리고 이 5가지는 우리 학교에서 다 할 거고, 선택평가는 4개가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측정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굳이 이걸 안 해도
필수 평가 5개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체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했던 체력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 중심의 평가였어요. 멀리 던져, 멀리 뛰어, 뭐 해, 너 몇 등급, 너 몇 등급. 피드백이 없었고 좀 등급 체계 자체가 좀 학생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운동 기능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건강 체력 중심의 종합 체력 평가 및 운동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팝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평가 종목 및 실시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왕복 오래 달리기, 앉아 이몸 앞을 굽히기, 악력 검사, 오심 달리기,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고 각 체력 요인별로 2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종목별 내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내 체력 등급이 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별로 지금 봐도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똑같이 여기 자 왕복 오래 달리기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아도 1등급 안에서도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종합 등급을 결정할 때는 이 점수가 또 내 종합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뭐 종합 등급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좀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개인 운동을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정책상 체력이 낮은 학생들을 체육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그 친구들의 체력을 늘릴 수 있도록 뭐 아침에 나와서 운동장을 뛴다거나 그렇게 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측정에 열심히 임해서 꼭 1등급에서 3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팝스 측정이란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볼게요. 자, 지금 3학년 온라인 계약하고 많이 이제 들리는 얘기가 동영상이 자꾸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 EBS 온라인 학습방에.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올리는데 뭐 그 이동하는 간에 이상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제시한 링크를 눌러서 혹은 그 페이지를 띄워서 유튜브로 넘어가지지 않으면 그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하면 돼요. 아니면 그 제목을 검색해서 보든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강의를 올린 겁니다. 팝스 측정 영상 이거 안 볼게요. 그냥 뭐 녹음이 같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팝스 건강 체력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 이런 영상입니다. 팝스란 화면만 학생 보세요.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팝스 건강도를 영상.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신체 활동 처방이 내려지는 종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최근 10년간 요거를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평균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체육이라는 페이지에서 올린 하지만 햄버거, 탄산음료, 피자와 같은 직접 패스트푸드와 찾아보거나 선생님이 링크를 무분별한 따로 게임 등으로 인해 균형 강의에 잡힌 표시를 영양 섭취 하겠습니다. 부족 및 링크를 신체 운동 시간은 들어가서 줄어들고 직접 있습니다. 접속해서 보는 거를 권장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알겠죠? 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만 자, 이렇게 해서 건강 체력 검사는 다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체조. 청소년 체조는 지금 사실 이번 수업이 블록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2시간짜리를 2시간을 연속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자료를 좀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청소년 체조도 동영상을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접속해서 봐야지 선생님이 여기서 영상을 띄워주면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은 직접 보는 걸로. 아까 그 영상도 그냥 쭉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청소년 체조 영상도 다른 학교 체육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아주 설명까지 잘 적어서 이렇게 동작을 잘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보고 복습해오면 될 겁니다. 1학년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청소년 체조를. 우리 앞으로도 체육 시간에 준비 운동할 때 계속 활용할 거니까 까먹으면은 계속 친구를 옆에 보고 따라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직접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고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작년에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 1학년 체육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학생들 청소년 체조를 가르치느라고 선생님도 집에서 다시 복습을 해서 좀 공부를 해오고 그런 과정에서 체조를 좀 많이 했겠죠.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뭐 수업을 하루에 4, 5시간씩 하면 1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한 두세 번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그전에는 살도 많이 찌고 뭐라고 해야 되나, 몸의 자세가 되게 구부정하니 안 좋았는데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자세가 좋아지고 좀 건강해졌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선생님 그 몸의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체조를 꾸준히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런 체조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 신체 모든 부위를 움직이도록 다 그 부위별로 안배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작년에 좀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뭐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였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좀 답답한 시기에 선생님 생각에는 청소년 체조, 그리고 또 새천년 건강체조라고 유튜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국민 건강체조? 옛날 국민체조 말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찾아서 그냥 밑에 집에 쿵쿵하지 않도록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운동을 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청소년 체조 순서 좀 익혀오고. 퀴즈는 이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퀴즈를 올려놓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 퀴즈를 풀어보고 또 정답도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좀 어려운 거, 그런 것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뭐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했던 설명이 좀 이해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혼자 체육실에 앉아가지고 앞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됐나? 10분 전부터는 대화가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데, 어쨌든 우리가 한동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생님 모든 그 강의를 녹화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설명이 필요한 컨텐츠는 직접 녹화하고 녹음해서 올릴 거고, 간단한 학습지를 보고 영상만 시청하면 되는 그 정도 학습해야 여러분들이 너무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수업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도 매 시간마다 학습지는 하나씩 나갈 텐데 체육 일원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된 실기 수업을 하면 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데, 되게 좋은 명언이 많아서, 체육 관련된 이 일원이 많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매일 할 거고요. 매 시간마다. 이번 차시에는 옛날 LA 다저스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먼저 존경을 주는 것임을 배웠다. 되게 LA 다저스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명문 구단이잖아요. 그쵸? 야구 구단. 여기 감독까지 했으면 굉장히 야구계에서 저명한 분이었을 텐데,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존경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왜 영어로 그 give and take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give and take, 뭐 주고 받고 뭐 이런 뜻인데, 그 속에 있는 의미가 그거래요.
기브 앤 테이크 순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기브 먼저 줘야 그 다음에 테이크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미 라소다 감독님도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슴에 새기고, 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유연성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 유연성의 개념, 뭐 스트레칭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1시간짜리라 오늘보다는 양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알겠죠? 설명을 다 했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 꼭 풀고 올린 링크에 들어가서 영상 다 꼭 보세요. 알겠죠?